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수학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초 쌓기엔 개념서 다독보다 문제풀이가 더 좋다와 매일 10분보다 하루를 제대로 투자하라는 방법으로 제곱근을 완전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2020년을 맞아서 방학을 열심히 좀 알차게 보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제곱근 뽀개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 안에 있는 수학적 내용들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21세기 파스칼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처음으로 제 영상을 보고 질문해 주신 독자분의 질문이 이 제곱근이라는 녀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곱근을 가지고 방학 특집으로 제가 제 책에서 소개한 수학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중 2가지, 기초 쌓기엔 개념서 다독보다 문제풀이가 더 좋다, 그리고 매일 10분보다 하루를 제대로 투자하라라는 그 2가지 수학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의 샘플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곱근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개념 없이 문제만 많이 푸는 것, 그것도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푸는 방법을 외워 푸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학 공부를 혹시 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바른 수학 공부 방법을 새롭게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제곱근에 관한 5편 이상의 영상들을 앞으로 이어지는 2주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꼭 2주 안에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곱근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무리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모두 풀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5편 이상의 영상에서는 제곱근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필수 문제 135문제 모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135문제는 유바람의 내신 자료 창고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거기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고요. 좋은 자료 올려주신 블로거님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이 135문제는 유바람의 내신 자료 창고 링크를 아래에 달아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물론 인사 남겨주시면 또 좋아하시겠죠? 자, 그럼 제곱근이 무엇이고 이 제곱근이라는 녀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곱근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루트 7, 이거를 제곱근 7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루트 7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요, 무엇을 제곱해서 7이 되는 값을 말합니다. 어떤 값인데요, 그 값을 제곱하면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 2점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를 제곱하면 4고요. 그 다음 정수인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7이라는 녀석은 이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을 생각할 때 루트 7이라고 하면 실제로 숫자가 무리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 지저분한 숫자를 모두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대략 소수점 셋째짜리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가 2.646 정도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 루트 7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루트 2, 루트 3, 루트 5 정도까지의 근사값을 알고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럼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1.732, 그 다음에 루트 5는 2.236. 요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이라는 녀석이 어떤 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곱근 3은 뭐죠? 무엇을 제곱해서 3이 되는 그 무엇, 그것을 이 녀석이 총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x제곱이 3이다. 그럼 이 x가 무엇일까요? 예, 이 녀석은 제곱근 3도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제곱근 3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 2개를 다 제곱을 하면 둘 다 3이 되어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둘 다 이 식을 만족하는 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을 제곱해서 3이 된다라는 이 식을 보고 이 x를 풀으라고 하면 결국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답을 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제곱하라 하면 2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고요. 4를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곱근과 제곱의 차이죠. 그러면 이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제곱근 또 무엇의 제곱, 이 3가지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의 제곱근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7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요. 16의 제곱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같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온다고 그랬죠. 루트 16 혹은 마이너스 루트 16인데 그거는 4와 마이너스 4로 바꿔 쓸 수 있죠. 최대한 정수로 바꿀 수 있을 때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 7이라는 말은요, 루트 7이라는 말과 똑같고 기호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제곱근 16도 마찬가지죠. 루트 16이니까 얘는 4라고 써야 맞죠. 그러니까 무엇의 제곱근과 제곱근 무엇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의 제곱은요, 루트 7의 제곱. 말 그대로 그걸 제곱하는 거죠. 2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7의 제곱은 7이 되고요. 4의 제곱이 뭡니까? 4를 2번 곱하면 4, 4, 16.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9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제곱수의 근호풀기. 제곱수의 근호풀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제곱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어렵고 좀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다 이 제곱수의 근호풀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풀시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x, 2번 플러스 마이너스 x, 3번 절대값 x, 4번 아무거나. 어떤 게 답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1번 혹은 2번을 선택하는데요. 사실 답은 이 절대값 x와 같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루트 x 제곱은 절대값 x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x의 값이 양수이면 그러면 그냥 x로 나오고요. x의 값이 음수면 그 음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를 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는 말과 동일한데요. 이 x가 음이 되는데 제곱근의 결과값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 x 제곱이라는 녀석은요, 절대값 x라는 개념과 똑같고, 그러므로 이 자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앞으로 문제를 쭉 풀어갈 텐데요. 한 문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a가 2보다 작은데 루트 a-3의 제곱이 뭐냐?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녀석이 지금 이 조건 하에서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a가 2보다 작습니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값들이죠. 그러면 a-3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러죠? 자, 1-3은 뭔가요? 마이너스 2죠. 0-3은 뭐죠? 마이너스 3입니다. 즉 2보다 작은 어떤 a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이 자식은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음수를 어떻게 양수로 바꾼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음수. 이 뜻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바뀌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3-a지 a-4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개념을 확실히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제곱근의 대소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곱근 값을 우리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값들은 한 번에 우리가 2고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루트 3이라든지 루트 5라든지 루트 7이라든지 이런 값들은 얘의 답을 바로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사실 똑같습니다. 루트 3과 루트 5를 볼 때는요, 당연히 얘가 큽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크면 제곱근 값도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숫자는 이 1과 0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3분의 1과 5분의 1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얘가 더 큽니다. 밑에 숫자가 3, 5가 있으면 5가 더 크니까 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제곱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3분의 1이 있고 루트 5분의 1이 있으면 당연히 이 친구가 큰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이 값들의 근사값을 찾아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수와 유리수가 섞여져 나올 때는 무리수의 근사값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유리수를 제곱해서 제곱근으로 표현해가지고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 루트 5, 4.5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3을 제곱근으로 집어넣으면 9가 되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녀석이 제일 큰지 비교가 바로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유리수와 제곱근의 비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루트 5라는 녀석은 2점 얼마입니다. 일단 2의 제곱은 4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4와 9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은 전부 다 2점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루트 5도 2점 얼마, 루트 6도 2점 얼마, 루트 7도 심지어 2점 얼마입니다. 이렇게 루트 5라고 하면 2점 something 돼서 이 세 개를 비교할 때 얘가 가장 작은 숫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곱근, 즉 루트의 기호가 쓰여 있는 이 값이 바로바로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제곱근의 대수관계를 질문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수 체계로 무리수와 유리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숫자는 이 수직선상 위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수는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나가는 숫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죠. 이걸 자연수라고 그러는데 1, 2, 3, 4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정수인 자연수를 제일 처음 배웁니다. 그러다가 0이라는 숫자가 발견되죠. 이 0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없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숫자를 무한히 크게 확장해 나가는 데도 사용되는 아주 거의 매직 같은 넘버죠. 그래서 이 0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즉 방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숫자를 나눴는데 그 체계가 바로 정수체계입니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0을 포함한 이 모든 숫자를 정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정수와 정수 사이 0과 1 사이라든지 아니면 1과 2 사이라든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숫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시나요? 이 숫자들을 메우는 표현법이 바로 이 유리수, 즉 무엇분의 무엇이라고 쓰여지는 값들인데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 0과 1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 대충 아시겠죠? 1과 4분의 3이라고 하면 1을 지나 1과 2 사이를 4등분했을 때 여기쯤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또 엄청난 공간이 보이시나요? 얘가 수체계 안에서는 무한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즉 유리수와 유리수 두 사이에 간격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값들이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수직선이라는 걸 그을 수가 없죠. 직선이라는 것은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완벽하게 메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 무리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리수, 즉 무엇분의 무엇으로 쓸 수 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루트 2, 루트 3, 파이 이런 값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 무리수를 배우지 않습니다. 유리수까지만 배우고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 무리수라는 값을 배우게 되는데 무리수가 등장하게 된 어떻게 보면 처음 개념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이죠.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이 있다고 하면 두 변의 길이를 할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아주는 것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수와 무리수를 배우시고 나면 피타고라스를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 여기서 두 값을 알아요. 자, A가 1이고 B가 3입니다. 그랬을 때 C가 뭐죠? 라는 질문을 하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되었다고 가정하면 1의 제곱, 3의 제곱이 C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1이고 3의 제곱은 9고 10 무엇을 제곱해서 10이 되는 숫자가 필요했던 거죠. 이 다음에 알게 됐지만 이런 수는 무리수, 즉 무엇분의 무엇으로 쓸 수 없는 또 다른 수의 체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무리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실수 체계 안에서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수는요 유리수와 무리수 또 유리수 안을 정수, 자연수로 바꾸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리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수가 대부분입니다. 무리수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무리수를 어떻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유리수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분수로 바꾸면 어떤 구간을 쪼갠 다음에 유리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리수는 쉽지가 않죠. 일단 수 자체가 소수점이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1이고요. 또 여기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아시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피타고라스에서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서클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이 서클과 만나는 여기가 이 점, 여기가 다 뭡니까? 반지름으로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뭐라는 얘기죠? 루트 2의 위치라는 거죠. 자, 그럼 루트 2는 그렇다고 치고 루트 3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이 선상 여기는 전부 다 높이가 1인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루트 2의 값을 갖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얘는 여전히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루트 2고 여기가 1이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빗변의 길이가 또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얘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동일하게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0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3인 또 이런 파란색 서클을 그릴 수가 있겠죠.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원과 이 수직선이 만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루트 3의 값이 되고 이 점이 수직선상에서 루트 3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정수에 대한 제곱근 값을 수직선상에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프로퍼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제곱근을 공부할 때 굳이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풀어 헤쳐야 되고 또 이렇게 곱해져 있는 값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유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루트 2, 루트 3을 구하는 게 쉬운 과정일까요? 어려운 과정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두 개를 곱해 가지고 2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즉 두 개의 어떤 값을 곱해서 2랑 비교해 보는 거죠. 뭐 가령 이런 겁니다. 1.2 곱하기 1.2를 해보고 얘가 2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가 1.2의 제곱이 1.44인데 이 친구가 이 2보다 좀 작으니까 숫자를 이렇게 올려가 보는 거죠. 또 이렇게 1.3의 제곱을 해봤을 때 1.69라고 나오니까 이게 또 좀 2보다 작으니까 1.4, 1.4 그리고 1.4의 제곱을 해보면 1.96이라고 이제 거의 2에 가까이 됐네요. 그 다음에 1.5를 제곱을 해보면 2.25가 나와서 1.4보다는 크고 1.5보다 작은 어떤 값이 루트 2의 값이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5 곱하기 1.45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2가 넘어가 버리면 2보다 커져 버리면 이 숫자를 또 이렇게 줄이고 또 해보고 그래서 또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2가 1.4142라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게 어노잉하고 아주 뭐 짜증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이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이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까지만 찾아놓은 걸로 인해서 루트 6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6이라는 거는 루트 2와 3의 곱이죠. 루트 6은.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나요? 그러면 위에서 찾아놨던 루트 2의 값과 루트 3의 두 값을 물론 뭐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곱셈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황당한 과정을 통해서 루트 6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 6의 값을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구해놓으면 2.4495 자 그렇게 해서 루트 6을 찾았어요. 루트 7은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이거는 똑같이 앞에 루트 2와 루트 3을 찾듯이 황당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찾아 나갔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합니다.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고 이 제곱근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때 이런 과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루트 8이라는 녀석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그렇죠. 얘는 4와 2로 곱할 수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은 2 곱하기 루트 2라고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2에다가 뭐를 곱하면 됩니까? 이미 시간을 엄청나게 사용해서 찾아놓은 이 녀석을 이용해서 2.8284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얘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루트 24라는 값도 또 뭘 계속 제곱해가지고 24에 근접한 값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4, 6이 24니까 2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고 루트 6은 2.4495니까 2 곱하기 2.4495를 가지고 뭐로 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루트 24인 4.8989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의 공식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제곱근 테이블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제곱근 테이블을 채워나가는데 프로퍼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루트 3.5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뭘 제곱해서 3.5가 되는 값을 찾아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성질을 이용하면 3.5는 2분의 7이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루트 7이라는 거는 여기 이미 테이블에 있죠. 2.6458이고요. 루트 2는 1.4142니까 요거 나누어서 루트 3.5라는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무엇을 제곱해서 3.5가 되는 값 무엇을 제곱해서 24가 되는 값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제곱근 테이블을 찾는데 이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곱근 값을 봤을 때는 항상 얘가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나온다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되면 4 곱하기 루트 3의 값 이렇게 해서 루트 48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외워지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순간, 제곱근의 어떤 값을 보는 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다시 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모의 요리와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배우셨죠? 원리는 1을 곱하는 겁니다.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수를 그 전과 값을 동일하게 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바꿀 때 1이라는 걸 곱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쓰라라고 얘기죠.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좀 아주 스트릭트한 분들은 이거 답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원오버 루트 2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1을 루트 2로 나눠야 되는데요. 루트 2가 뭐죠? 막 이렇게 끝까지 가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나눗셈 하실 수 있으시죠? 만약에 10 나누기 1.24면 어떻게 구하죠? 여기 소수점 두 개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1000을 124로 나누는 걸로 합니다. 소수점 좋아하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소수점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면 내가 좀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소수점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그러니까 소수점을 이렇게 정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무리수라는 녀석은 1.41 사이에서 계속 갑니다. 이거 몇 개까지 뒤로 빼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몇 개까지 0을 붙여야 되나요? 끝도 없이 붙여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루트 2분의 1을 2분의 루트 2로 바꾸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점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죠. 얘를 2로 나누면 이렇게 값을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소수점 4자짜리까지만 해도 충분해. 그럼 얘가 답이고요. 소수점 6자짜리까지 하자. 그러면 여기 더 숫자가 이어지면 더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를 무리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수는 유리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그것을 유리수로 바꾸는 이 분모 유리화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7번째,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쪼개서 밖으로 꺼낸 다음에 이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을 가장 작게,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 설명을 드렸죠. 기존에 찾아놨던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값을 찾아가는데 시간을 절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은 또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루트 3이라는 두 놈이 있고 루트 2라는 녀석이 있고 또 루트 5는 따로 혼자 있으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이상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지? 이거 다 다르네요. 그죠? 하지만 얘를 앞서 배웠던 이 방법으로 최대한 끌어내면요,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고 27은 3 곱하기 9고 50은 25 곱하기 2, 18은 9 곱하기 2죠. 제가 의도적으로 모세 완전 제곱의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밖으로 기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쭉 이 형태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얘랑 얘는 같은 브라더리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얘네도 같은 놈들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걸 보셨죠? 결국은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안을 더 이상 쪼개서 밖으로 빼낼 수 없을 만큼 정리를 해줘 버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것들은 같은 무리들이고요, 요것들 같은 무리죠. 같은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만 되면, 그리고 같은 것들끼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의 연산은 아주 쉬워집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제곱근과 관련된 개념들을 총 8개로 쪼개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은 실전 문제 135문제를 풀 테인데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 더 복습해드리고
확인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념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자, 모두 함께 이어지는 영상을 다 숙지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이 제곱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선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